네, 730 재보선은 20여일 앞두고 지금 여야 정치권이 공천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공천관리위원이 전격 사퇴하는가 하면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전략공천 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장에 또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가 난입해서 급기야 몸싸움까지 이렇게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번 재보선에서 최대 격전지로 손꼽히는 서울 동작을에 출사표를 던진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네, 노회찬 전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동작을 재보선 출마를 어제 선언하셨죠? 네네. 네, 예상됐던 일이긴 합니다만은 최종 결심을 굳히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네, 우선 절차적으로는 당의 결정이 있었고, 네. 원래는 제가 있던 노원구에서 출마를 준비해 왔지만, 지금의 정치 현실이 저 자신만을 좀 생각하기는 힘들었고요. 예. 현재 이 여당의 실정이나 야당의 그 무능, 이걸 보면 국민들로서는 배가 침몰하는데 해경이 제 역할을 못하는 그런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현재의 이 막힌 정치 현실을 좀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 이번에 그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네, 근데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새누리당에 좀 어부지리를 줄 수 있다 이러면서 불출마를 좀 촉구했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요청이 좀 부담스럽진 않으셨어요?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결심을 굳히는 촉매작용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네. 왜냐면은 그 요구 자체가, 새누리당의 어부지리가 걱정된다면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후보를 안 내도 될 일인데. 예. 마치 자신들이 나가는 거는 당연하고 제가 나가는 거는 부당한 것처럼 몰아치는 그런 이제 요구 앞에서 제가 출마를 하지 않게 되면은 그런 이제 새정치연합의 오만한 태도를 인정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제가 출마한 건 아닙니다만은 사실 그 출마를 좀 저희 출마를 자극하는 요인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야권연대 제안도 없었나요? 예, 오히려 야권연대 제안이 있었다면은 예. 저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서로 협의해서 풀려는 그런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우리가 나가는데 너희들은 나오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면은 네. 다른 당에 대한 예의도 아니거니와 그럼 국민들이 참정권 자체를 봉쇄하는 일이 되는 거죠. 네. 작년에 재보선 때 노원병을 당시 안철수 후보에게 노회찬 후보께서 양보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걸 양보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네.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네네. 안 후보가 나왔고 나와서 지금 국회의원이 됐습니다만은 제가 그 자리를 누구한테 주고 받는 제가 출마할 수 있는데 안 나갔다면 모르되 네. 저로서는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양보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6.4 지방선거 때는 당 차원에서 지금 전략적으로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 정의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죠. 예, 그때는 제가 박원순 시장이 한 번 더 하는 게 네. 새정치 아니겠냐는 그런 판단으로 제가 저에게 후보 권유가 당에서 있었습니다만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노회찬 전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어떤 정의당의 일방적인 지금 양보를 계속 이제 강요만 했지 야권연대에 대한 어떤 진지한 협상 자체가 없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동작을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여당의 체질 개선, 야권의 재편을 강조하셨는데요. 특히 이 가운데 야권 재편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좀 이끌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여당이 여러 가지 무능 실정을 보여주고 있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의 지지가 야당으로 쏠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야당 역시도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고 과연 야성이 있느냐, 야당다운 야당이냐는 의문도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예. 저는 이것이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의 어떤 체질 개선, 그런 변화는 더 이상 불가능한 게 아닌가. 오히려, 강력한 진보정당이 이렇게 나옴으로써 또 그런데 자극을 받아서 야권 전체가 강화되는 길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네. 그런 점에서, 야권 재편은, 이 독과점 체제, 그런 지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서로 적대적으로 의존 관계를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타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동작을이 최대의 어떤 격전지 또 최대 730 재보선의 승부처가 지금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회찬 전 대표께서 출마를 선언하셨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전략공천을 받았는데
지금 20여 년 넘게 지역을 갖고 온 그 허동준 전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기자회견장에 난입해서 어제 몸싸움이 좀 벌어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혼란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지금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예, 뭐 다른 당의 문제라서 제가 뭐 개입할 건 아니지만 예. 옆에서 지켜보기에도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 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예. 이건 아니다. 사실 지금 제1야당이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네네. 국민이 제1야당을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사실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사실 그 옆에 있는 다른 야당에게도 사실 피해를 주는 일이거든요. 네. 빨리 이제 수습되길 바랍니다. 그럼 노회찬 전 대표 동작을 지금 선거에도 좀 영향을 좀 안 좋은 쪽으로 좀 미칠 걸로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야권 전체가 네네. 상당히 격이 떨어지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기동민 전 부시장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이제 광주 광산을 후보로 공천을 신청했다가 서울 동작을에 전략 공천됐고요. 지금 재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후광을 좀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이 있거든요. 이런 시각에 대해서도 좀 동의를 하십니까? 예. 저는 금융 실명제처럼 정치도 좀 실명제로. 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정치는 자신의 이름으로 평가를 받아야지. 예. 누구의 뭐로 이렇게 되어서는 좀 본질이 호도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기동민 전 부시장의 동작을 출마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어떤 후광을 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좀 있다. 그러니까 정치도 실명제로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주장이신데. 아니요, 뭐 그 후광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다면, 네네. 그런 의도는 좀 배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자신의 능력과 비전으로 심판을 받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네. 사실 뭐 박원순 시장 심판하는 박원순 시장이 나와야죠. 네. 다른 사람을 내보냅니까? 그렇군요. 안철수 대표의 새 정치에 대해서 예전에 많은 이제 말씀도 하셨고 많은 평가도 좀 하셨는데 지금 안철수 공동대표의 새 정치와 안철수 현상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여전히 국민들은 새 정치를 요구하는데 네. 그것이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좀 실현되기가 점점 힘들어져 가는 게 아닌가. 네. 이번 공천 파동만 보고 와도 이걸 새정치의 공천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예. 예, 그런 점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계속 높은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새정치를 다른 방식으로도 실현하기 위한 모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는 아닌데 새로운 방법으로 새 정치를 모색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좀 애둘러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안철수 공동대표도 다시 정치적 위기가 좀 이렇게 위기를 자초하는 그러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저는 안철수 대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그 현재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지고 있는 여러 어떤 오래된 그런 이제 묵은 관행과 관성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바뀌고 있는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나경원 또 전 의원의 어떤 동작을 공천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오늘 입장을 이제 밝힐 예정인데 730 재보선 최대 승부처인 동작을 또 출마를 선언하셨는데 어떤 선거 전략으로 좀 임하실 생각이신가요? 예, 저는 다른 후보와 싸우는 것보다도 예. 지금 동작을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해서 저희 비전과 정책을 보여줌으로써 주민들이 좀 선택을 받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전공법으로 예. 정치가 원래 해야 될 역할을 제자리를 좀 찾는 그래서 정치가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구나. 네. 정치도 좀 재미있구나. 그래서 좀 시원한 생수 한 잔과 같은 정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생수 한 잔과 같은 정치를 좀 보여드리겠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이번에 그 730 재보선 공천 잡음이 무척 심하거든요. 구태도 많이 반복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새누리당 또 나경원 전 의원 일단 이렇게 출마할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공천 잡음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떤 생각이십니까? 어떤 공천제도 좀 바꿔야 되지 않나요? 예, 지금 한국의 정당 정치가 이제 위기에 처해 있는 게 아닌가. 예. 기업으로 따지면은 거의 부도 직전의 그런 부실 기업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네. 자신들의 후보 하나를 제대로 민주적으로 뽑지 못하면서 국민들은 지금 각 당이 공천한 인물들을 놓고 민주적으로 선출하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이 지금 실행하고 있는 민주주의 수준이 각 정당들이 보여주고 있는 정당 내부 민주주의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거예요. 네. 그러면 사회의 일반적인 민주주의 수준보다 낮은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이 정당들은 도태되는 게 마땅하다. 네. 정당 정치 전반의 존립 근거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정의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의당의 경우에 지금 15개 재보선 선거구에서 8곳의 독자 후보를 내겠다는 그런 방침이지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동작을만 결정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수원도 네. 경기도 수원 이 팔달 권선 영통 다 후보가 결정이 됐고 광주도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천우선 대표는 어디로 나가죠? 수원 영통. 네, 결정이 됐군요. 네네. 적어도 이제 몇 곳 정도에서 이렇게 승리를 좀 해야 정의당이 지방선거에서 잃어버린 진보 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좀 살릴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모든 후보가 다 이제 당선을 목표로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 또 자연스럽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최소한 동작을과 수원 영통 두 곳은 반드시 사수로 하겠다. 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기존 여야 정당의 어떤 그 전략 공천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략 공천의 의미가 좀 많이 퇴색됐죠? 예, 전략 공천이라는 것은 예. 그야말로 그 승리를 위한 승부수와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이 공천 방식이고, 네. 저는 전략 공천 자체는 뭐 획일적으로 없애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많을 수는 없겠지만은 예외적으로 필요할 때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전략 공천이 지금 보면은 사고의 어떤 시발점이 되고 있어요. 예. 혼란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면은 이거는 전략 공천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당이라면 그 리더십의 문제가 있다. 네. 그 리더십의 위기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전략 공천은 원래 개혁적인 인사를 좀 내세워서 정치를 좀 바꿔보겠다. 새 정치를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전략 공천은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무조건 이제 중진들이나 거물들이 출마하기 위해서 또 전략 공천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요. 당내 경선으로 이렇게 후보를 뽑는 게 원칙이지만, 예. 그렇게 해서 뽑히는 것보다 밖에 있는 어떤 더 좀 계획적이고 좋은 사람을 영입하기 위한 용도로 원래 쓰여져야 되는데, 네. 지금의 전략 공천은 보면은 당내 경선을 돌파하기 힘든 자기 측근들을 이렇게 내려꽂게 하는 방식으로 좀 이렇게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반발도 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730 재보선 서울 동작을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의 노회찬 전 대표를 만나봤습니다.